WWDC에서 공개된 iOS 15 그리고 iPadOS 15, 특히 아이패드는 더 많은 게 바뀔 거라 기대했지만 좀 아쉬움이 컸죠. 그래도 기존의 불편함을 없애고 더 발전된 형태의 제스처와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패드 사용 방식을 조금 변경시켜야 했죠. 더 편하게요. 오늘은 이 새로운 iPadOS 15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었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파리가 꽤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탭 디자인이 변화되고 검색창과 웹페이지의 탭이 한 줄로 묶였습니다. 이건 좀 호불호가 있던데 막상 길게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창도 넓어졌고요. 그런데 사파리의 많은 기능들을 여기 점 3개 버튼에 모두 묶어버린 게 독특한 변화입니다. 저는 자잘한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읽기 도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내용만을 간추리고 글씨를 크게 해주는 기능을 애용해요. 그런데 기존에는 페이지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한 번에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2번 터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페이지 갱신을 하는 리프레시 버튼도 점 3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사용하기 힘들어졌는데요. 이건 페이지를 아래로 당겨서 리프레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의 큰 변화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정에서 사파리로 들어가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탭을 하면 앱스토어 확장 프로그램용 서브 페이지로 들어가요. 이제 사파리에 애드온처럼 부가 기능을 설치해서 웹 브라우징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아서 광고 차단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파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브라우징 탭이 따로 생겼어요. 여기를 통해 웹을 사용하면 기록에 남지 않죠. 아이패드를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사생활을 어느 정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겠죠? 다음은 멀티태스킹입니다. 우선 슬라이드 오버는요, 이제 왼쪽으로 숨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알림이 왔을 때 그대로 드래그해서 관련 앱을 바로 스플릿뷰나 슬라이드 오버로 만들어줄 수 있죠. 이거는 iOS 14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큰 변화로 앱 상단에 점 3개 버튼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과 반반 나누는 스플릿뷰, 모바일 사이즈의 작은 화면을 띄우는 슬라이드 오버로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독을 올려서 앱을 드래그하거나 퀵서치로 앱을 찾아서 드래그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독에 없고 홈화면에 있는 앱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제 좀 더 편하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단의 버튼보다는 제스처를 더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앱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똑같이 앱을 잡아두게 되어서 더 빠릿하게 멀티태스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요,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잡아두고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잡아둡니다. 그래서 다음 앱을 선택하면 왼쪽 오른쪽 배치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편해요. 게다가 홈바를 길게 밀어서 선택하는 앱 선택 창에서요, 드래그를 통해서 스플릿 뷰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좋죠? 역시 좌우를 선택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선택하면 여러 개 실행된 같은 앱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앱 익스포제라는 기능이 아래쪽에 작고 간소한 탭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모든 열어둔 사파리 창을 보여주고요,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죠. 앱을 처음 실행하면 열려있는 앱들의 탭만 보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앱을 누르면 오른쪽에 플러스 탭이 함께 나오면서 추가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큰 변화는 퀵 메모입니다. 펜슬을 들고 화면 왼쪽 아래에서 밀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있었죠? 이건 14에 있었어요. 이제 화면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빠르게 메모를 할 수 있는 퀵 메모가 나와요. 이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특히 웹페이지나 자료를 스크랩하는데 상당히 편했어요. 그중 사파리에서 링크 기능이 더 강력해서 훨씬 좋았어요. 웹페이지에서 퀵 메모를 열면 상단에 페이지 링크가 자동으로 나와서 바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좋았던 건 빠른 메모에 추가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이 글이 노란색 배경으로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고요, 메모에 추가된 링크를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에 관련 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요. 퀵 메모는 노트에 들어가면 빠른 메모 탭이 따로 생겨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클라우드 동기화가 되어서 다른 기기에도 보여주고요, 15가 아닌 다른 버전은 전체 메모에 함께 들어있게 돼요. 그리고 홈 화면도 좀 변경되었죠? 이제 독이나 오른쪽 끝에 앱 라이브러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앱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래 페이지 점을 선택하면 홈의 배치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요, 통째로 지울 수도 있고
특정 홈 화면을 숨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위젯입니다. 드디어 왼쪽에 어설프게 자리 잡혀 있었고 불편하기만 했던 위젯이 어느 정도 정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 어디든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아이폰과 차이점은 아이패드의 앱의 아이콘이 공간이 넓어서 제일 작은 위젯도 앱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아이폰의 경우는 제일 작은 위젯이 4개의 앱을 차지했죠. 아이패드에선 아이폰보다 더 큰 위젯도 배치할 수 있어서 활용에 따라서 시원시원하게 나만의 커스텀 홈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작할 수 있는 위젯이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서 아쉽고요. 세로로 돌렸을 때 생각대로 마음에 드는 배치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로 배치를 다시 하게 되면 가로 배치가 깨지고 다시 가로 배치를 하면 세로 배치가 무너지네요. 이건 좀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젯은요, 여전히 홈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한 곳에만 적용할 수 있었고 사용자와 관련 위젯도 여전히 왼쪽에만 배치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왼쪽 창에 특별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어서 아쉬워요. 앱에서도 이 창을 열게 해주면 모를까 좀 사용성이 애매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텍스트예요. 사진에 있는 글씨를 텍스트로 인식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의 영어도 텍스트로 인식해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섞여 있는 글씨는 다른 글씨로 종종 착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인데 틀렸죠? 그래도 이게 재밌는 점은 퀵서치와 연결되어서 이미지마저도 글씨로 찾아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favorite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첩에 저장해 놓은 제 그림도 이 퀵서치를 통해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랍죠? 다음은 포커스, 집중 모드입니다. 이제 다른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나만의 커스텀 집중 모드를 만들 수 있어요. 커스텀에 들어가면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앱을 열어둘 수도 있고 특정인의 메시지도 열어둘 수 있고요. 심지어 잡다한 홈화면을 날려버리고 꼭 필요한 홈화면만 열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워두면 게임 같은 앱이 눈에 덜 가겠죠? 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앱 라이브러리는 살아있어서 이게 참 미묘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아이패드 OS 15를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큰 변화였어요. 현재 제가 설치된 베타용 15 버전은 초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정되고 업그레이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잘한 버그가 꽤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조만간 정식 버전이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한층 더 편해진 아이패드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보다 파일 앱이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 때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뵐게요. 끝!